현재 에버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힘겨운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하위권 팀이지만 한때는 꾸준하게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빅6 진입을 노리던 팀이었습니다. 특히 2013년, 2002년부터 11년간 팀을 이끌어온 모예스 시대가 저물고 스페인 출신의 젊은 감독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체제로 새 출범한 에버튼은 깜짝 돌풍을 일으키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노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에버튼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2013년 생존한 위건의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는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거두는 기적을 연출했으나 이틀 뒤에 진행된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위건은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위권 팀인 위건을 꾸준히 잔류시키고 우승컵까지 들어올리게 만든 그의 수완을 비판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위건에겐 너무나 아까운 감독이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그는 모예스의 후임자를 찾던 에버튼의 새 사령탑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에버튼의 보드진은 모예스와 같이 가난한 구단에서 효율적으로 구단을 운영하여 성과를 발휘하는 그의 능력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중 상대팀이 드러내는 문제점, 수많은 변수들을 잡아낼 줄 아는 승부사 기질이 에버튼이 더 높은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클럽의 입장과 달리 그가 부임하자 팬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건을 이끄는 동안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수비를 신경 쓰지 않으며 리그 잔류보단 컵 대회를 더 중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예스 감독이 지나친 실용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주의적인 마르티네스의 부임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팬들의 걱정을 반영하듯 전 잉글랜드 대표팀의 골키퍼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제임스는 13-14 시즌 에버튼의 순위를 16위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티네스 감독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뒤집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부임 후 지난 11년간 모예스의 지휘 아래 깊숙이 스며든 그의 철학을 존중하되 자신의 전술 컬러를 단계적으로 입혀나갔습니다. 이는 기존의 성공 방식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는 그동안 고정화된 측면 공격, 롱볼 패턴이 중심이었던 모예스 체제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베인스와 콜먼 양 측면 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을 그대로 본인의 전술에 이식시키면서도 본인의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성실성을 지닌 위건 시절의 제자 제임스 맥카시와 맨시티에서 입지가 좁아진 가레스 베리를 임대로 영입해 맥카시 베리로 이어지는 단단한 미드필드진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훗날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마르티네스 감독의 전술에서 점유의 중심이자 핵심 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펠라이니가 떠난 공백을 완벽히 메워냈습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루나코네, 수비수 알카라즈, 골키퍼 조엘 로블레스까지 위건 시절 자신의 제자들을 에버튼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신성 데울로페우, 첼시의 대형 공격수 유망주인 루카쿠까지 한 시즌 임대 영입하게 되는데 데울로페우의 경우 지난 시즌 18살의 나이에 스페인 2부 리그에서 18골을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미래란 호평을 받던 유망주였고 루카쿠는 지난 시즌 20살의 나이에 웨스트 브로미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터뜨리면서 큰 주목을 받던 유망주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합류로 팬들은 전력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마르티네스 체제의 에버튼의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맥카시 베리 중원이 지켜내는 탄탄한 볼 소유권을 바탕으로 이선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콤비네이션을 주 공격 루트로 삼았고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골잡이 루카쿠를 최전방에 내세우는 4-2-3-1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이렇듯 모예스 감독의 유산들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알찬 영입으로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하자 팬들의 우려는 조금씩 잠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13-14 시즌, 이들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에버튼은 박싱데이에 접어들기 전까지 9승 7무 1패, 7라운드에서 맨시티에게 한 차례 패배를 당한 뒤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며 쾌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스날 리버풀에겐 무승부를, 첼시 맨유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갔는데요. 당시 에버튼이 이러한 호성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맥카시 베리로 구성된 중원과 모예스가 구축해놓고 떠난 수비라인의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버튼의 상승세는 모예스의 유산 덕분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라이트백의 셰이머스 콜먼이 마르티네스 감독의 지도 속에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등 일부 선수들이 그의 지도 아래 일치월장한 실력을 자랑하면서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마르티네스 감독의 수완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상대에 따라 수비라인의 고절을 조절하는 감독의 적절한 판단도 적은 실점을 내주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렇듯 조직적이고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게 되면서 이선 라인과 루카쿠는 보다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공격 본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역습 전환 시 루카쿠와 미랄라스는 양측면으로 벌려주며 상대 수비를 유인하고 그 틈을 침투력이 뛰어난 네이스미스나 바클리가 쇄도하여 득점을 노리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당시 루카쿠는 무지막지하게 벌크업을 한 현재와 달리 큰 체구임에도 날렵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스피드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의 스프린트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선 자원들의 지속적인 침투 시도는 상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마르티네스 감독은 철저히 쇼패스 위주의 점유축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루카쿠의 피지컬을 이용한 롱볼 전개 방식도 적절히 섞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선 중앙에 위치한 바클리가 루카쿠의 움직임을 보며 빈 공간을 활용해 나갔고 이것이 1, 2선 간의 절묘한 콤비네이션으로 이어져 득점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루카쿠가 그동안 에버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해결사의 부재를 완전히 해소시켜주면서 공수 모두 탄탄해진 에버튼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계속된 상승세에 그동안 패배에 대한 걱정에 익숙했던 에버튼의 분위기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위닝 멘탈리티 형성으로도 이어져 비길 경기를 이겨버리거나 사위권 싸움을 펼치던 아스날을 상대로는 무려 3대0 대승을 거두기도 하는 등 챔피언스리그 자력 진출까지 가능해지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즌의 전환점을 돈 시기부터 얇은 스쿼드로이드에 힘이 딸려 상대적 약체 팀들에게 패배를 당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즌 21승 9무 8패를 기록, 정말 아쉽게도 리그 5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래 에버튼의 최고의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승점을 경신하고 유로파리그 진출까지 성공하면서 마르티네스 감독에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과 같이 스페인식 축구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자 머지사이드의 라이벌 리버풀의 리그 준우승을 이끈 로저스와 함께 머지사이드의 젊은 영웅으로 떠오르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마르티네스의 경우엔 에버튼의 전임 감독 모예스 감독이 이끈 맨유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와 비교되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그 15골 6도움을 기록한 루카쿠와 8골 8도움을 기록한 미랄라스,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양측면의 국밥 풀백, 교체로 나와 쏠쏠한 활약을 펼쳐준 많은 조력자들까지 엄청난 활약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벽히 부숴버린 이들에게도 호평이 쏟아지며 에버튼은 다음 시즌을 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버튼 구단은 보답 차원으로 마르티네스 감독과 5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루카쿠를 클럽 레코드 금액인 470억 원에 완전 영입한 것은 물론 가레스 베리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그동안 팀을 지탱해온 수비가 붕괴되면서 이것이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에버튼을 위건화시켰다는 호평 속에서 2016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에버튼에서의 말년 팬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경질되었지만 후임자로 온 감독들이 그의 첫 시즌을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부임한 벨기에 대표팀에서 황금세대를 데리고도 무관에 그치며 본인에 대한 평가를 더욱 깎아먹었고 황금세대와 함께 추락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에버튼에서의 첫 시즌은 과연 운이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